최근 방산업계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무기 수출이 신경 쓰인다는 말이죠. 최근 일본은 살상 무기 수출을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산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의 방산 시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다카이치 총리는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발판 삼아 국정 운영에 전권을 쥐게 되었으며 평화헌법 개정까지 시도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기반 위에서 무기 수출 규제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무기 수출의 범위를 군안, 수송, 경계, 감시, 소외라는 5가지 용도로만 엄격하게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 5가지 유형을 전격 폐지하며 살상 능력을 보유한 장비까지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일본의 무기 체계는 이제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특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실상 무기 수출을 가로막던 문턱이 사라진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장비를 무기와 비무기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투기나 잠수함처럼 적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무기로 분류되며 레이더나 무전기 같이 살상 기능이 없는 보조 장비들은 비무기로 정의되었습니다.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하여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17개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논의 중인 국가들까지 합류하게 되면 이 대상국은 조만간 20개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비무기 장비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일본의 방위 장비에 대해 이미 세계 각국에서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보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일본산 호위함에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잠수함 도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의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서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가 어쩌면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무기 수출 해제 보름 만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제일 첫 번째로 노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한국이 방산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과 겹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장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오야시오급 잠수함 수출을 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태역 예정인 아부쿠마급 호위 구축함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다카이치 총리도 직접 지원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5월 8일에 베트남을 찾아 레민홍 총리와 회동하고 방위,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곧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과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방위산업의 핵심 수출 거점을 꼽혔던 동남아시아 지역이 이제는 한일 양국의 거대한 격전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를 꼽을 수 있는데 이곳은 이미 우리나라로부터 장보고급 잠수함과 KF-21 전투기를 수입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분담금 미납 문제나 기술 유출 논란 같은 뼈아픈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관계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국과 주요 파트너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바로 이 틈을 파고들며 인도네시아 시장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고 잠수함 공여나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제안하며 인도네시아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신호입니다. 필리핀 시장의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016년부터 필리핀에서 함정 12척을 수주하며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하나오션 또한 필리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필리핀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며 태역을 앞둔 아부쿠마급 호위함을 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신규 함정 수주를 노리는 우리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항공 분야에서 감지되는 미래의 경쟁은 더욱 거대하고 묵직합니다. 일본은 현재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6세대 차세대 스트레스 전투기인 GCAP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4.5세대 전투기인 우리의 KF-21과 태급이나 개발 시점에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의 판매처로 호주와 인도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을 공공연하게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과 무인기 협동 제어 능력을 갖춘 미래전장의 핵심 병기이며 일본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무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하늘을 장악하려 한다면 우리 방산의 미래 먹거리 또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한 상황이고 일본은 30위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방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요. 업계 관계자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의 저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일본은 해양, 미사일, 공군 전력이 우수한 나라입니다. 당장 호주는 4월 18일에 미츠비시 중공업과 70억 달러, 하나로 10조 3,380억 원 규모의 모가미급 호위함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이 모가미급 호위함 구매를 타진 중인 상황이죠. 여기서 경쟁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호주 차세대 호위함 사업을 따낸 것이 한국에게는 꽤 충격적으로 느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군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데 2023년 대외 원조의 하나로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 기금을 신설해 아세안 각국에 무기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 기금을 OSA라고 말하는데요. OSA 기금 예산을 일본이 지난해 대비 125% 늘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렸는데요. 일본이 OSA와 저금리 차관을 연기하게 되면 한국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으로서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본의 이런 무상 지원 전략이 나중에 장기적인 시장 선점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방산 장비라는 것이 한 번 딱 구매하고 그게 끝인 게 아닙니다. 뒤에 유지와 보수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이 수십 년간 이어지는 만큼 초기 지원이 장기 수주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OSA의 매력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 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이후에 정비와 부품까지 추가 장비 구매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으로서도 이러한 일본의 방산 시장 진출에 대응할 필요가 생기고 있는데요. 일본의 OSA라는 것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일본은 동남아 지역 공간에 파견 배치된 방위선 무관 숫자만 한국의 2배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ODA를 하면서 네트워크도 탄탄하게 구축해 놓은 상황이어서 이걸 뚫어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산 수출에 국가가 보증하는 중국, 튀르키예, 유럽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금리와 대폭적인 대출 보증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일본의 방위 산업 성장을 요구하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지원하면서 탄약과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심각한 자원 고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미국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자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역수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공격용 드론까지 미일 공동 생산 라인에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방산에서 그 무엇보다 뼈아픈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농밀합니다.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일본의 제조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향후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주도권이 일본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무기가 미국의 로고를 달고 전세계 우방국들에 뿌려진다면 독자적인 브랜드로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한국 방산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뒷배를 등에 업은 일본은 이제 기술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까지 등에 업고 시장을 잠식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넘어선 국가 간의 거대한 라인 타기 싸움이며 우리 안보와 경제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변기창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방산 수출의 탑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영악하고도 치밀한 방산 밀착 전략은 결국 한국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미일 동맹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해법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한국 방산이 잘 나가 보일 수는 있어도요. 나중에는 일본에 점차 점유율이 뺏기는 모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바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기라는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국가 간의 신뢰와 동맹의 깊이를 파는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우리가 기술력과 가성비에만 매몰되어서 정책적인 지원과 외교적 네트워크를 소홀히 한다면요. 일본의 파산 공세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민간군이 하나가 되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시기인 것 같습니다.